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증시 등락을 반복했었죠. 특히나 8, 9월 사이 큰 폭으로 사들였던 연기금이 매도 물량 던지면서 수요일 우리 증시 모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깝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첨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ESS에 거듭된 화재 뉴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고 실제 삼성 SDI나 LG화학이 3분기 숫자가 다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첨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재 원인이 됐던 ESS와는 사실은 무관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매출단의 의미가 거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ESS와 사실은 연계가 되지 않는 2차전지 관련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사향 전해질 제품 납품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전해질 시장 내에서 경쟁력 즉 전해질 F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현재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 성장이 눈부신데 2013년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에 진출했고 2017년 전해질 전공 공장 준공 이후에 세계 최초 2차전지인 LIFSIC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인 전해질 부분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또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3개 제품 설비 투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내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매출액 기준 50% 이상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 60% 이상의 성장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장에 따른 멀티플 상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2차전지 시장 개화에 따른 전해질 제품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가 중장기적인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이어질 거는 당연하고요. 내년도까지 좀 더 길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첨보는 충분히 저희가 진입을 가능할 구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65,000원 정도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80,000원, 손절가는 6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요일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CJ10도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추천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9월 20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 13%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2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3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20%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3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수능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8.38%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다원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익률 11%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0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모두 같은 날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12.95% 가져갑니다. 2위는 TBC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7% 이상. 그리고 1위에는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8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9%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22% 넘어가면서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대성미생물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률 23%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6위와 5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TBC 6위권 2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권에는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29%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35%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가 3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수익률 36%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9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1위에도 역시나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종환 차장님께서 8월 2일에 이 네이버를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의 분사로 인해서 금융 플랫폼 진출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더불어 외인 기관에 20만 주 이상의 수급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천을 드렸던 이유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추세 전환에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상향을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준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 수급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상방향성으로 좀 더 지켜보시고 나서 기존 그대로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은한 팀장님께서 9월 20일에 KH바텍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 13%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추천드릴 당시 갤럭시 폴드폰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갤럭시 폴드폰이 계속적으로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면서 2분기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추천드릴 당시 하반기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 추세도 꺾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10월 1일자부터 갤럭시 폴드폰이 인도 시장에 이제 발을 내디디면서 매출의 상승은 더더욱 큰 폭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실질적인 실적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높은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좀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좀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닥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차동환 차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전략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외인 기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외인 기간에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관세 이제 전쟁이 조금 이제 예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지수도 이제 하락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2030포인트와 2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어떻게 이제 2000포인트를 지켜주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30포인트와 610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탈을 하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이제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이제 시장의 매매를 최대한 좀 자제를 좀 하시고 좀 지켜보는 방향성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지금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와의 이제 그런 북한과의 그런 관계도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 있어서 이제 단기적인 매매로 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방향성으로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빠지면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조정폭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까지 대내외적인 상황은 조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이제 조금 심화되는 양상,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면 이번 주부터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제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고요. 이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 폭 더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곧바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과 고용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의 증시 또한 크게 하락을 하였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수요일 국내 증시에도 양지수 모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었는데요. 이에 또 설상가상으로 이제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갈등에서 이제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미국은 EU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이제 좀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이제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는데요.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미국과 EU의 대립이 지속적으로 이제 경향이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 국내 증시는 휴장을 하였지만 미국은 연속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제 전일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금일 국내적인 이제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의 장 대응 전략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몰색하여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수급이 일정치 않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약간의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오늘 북한 대표단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슈도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차동환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번에도 이제 제가 대동공업을 이제 추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지금 이제 유일하게 공산주의 국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베트남 역시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역시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 개방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관광과 농협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이제 시도를 하였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제 미국과의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이제 계약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조금 이제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트럼프 역시 지금 탄핵에 이제 조금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이제 딜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백은한 팀장님께서는 좀 요즘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 있으십니까? 네, 일단 저도 남북 경협주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3개월, 4개월 좀 장기간에 걸친 이제 협상이 없었다가 다시 한번 개최가 되는 만큼 오늘 또한 남북 경협주는 조금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대북 관련주 말고도 조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하는 섹터는요. 이제 정치 테마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지 열병이 아직까지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 지속적인 이제 대지 열병의 확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지 열병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금 수급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개별 기업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슈로 다시 한번 환율이 오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외인과 국내 기관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셔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10월 4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했습니다. 이 서비스 PMI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했지만요. 페드 측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개별적인 좀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나온 리포트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은 하락을 하겠지만은 재고 축소 전략 때문이라며 이 하락세가 끝나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디램 가격이 반등하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이어서요. 메디톡스가 톡신 수출 회복에 내년에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출발합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47,70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79,4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5% 하락세 나오네요. 38,7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권, 네이버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고 그냥 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가 1% 넘게 빠집니다. 24만 3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7위권인데요.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7만 2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에 29만 3천 원대까지 저점을 낮추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30만 원 선 가까이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9위권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31만 9천 원대.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번 주에 130만 원대 회복이 됐었는데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0.78% 하락세 128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2033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623포인트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일단 HLB가 눈에 가장 띕니다. 14%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좀 극찬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있었었죠. 오늘 8만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CJ ENM은 1% 가깝게 내리는데요. 최근 좀 투표 조작 의혹으로 관련돼서 또 목표가 하향 조정 나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16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KMW 0.69% 하락세 계속 조정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계속 조정 지납니다. 71,6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지난주 수요일이 20만 원 선 회복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메디톡스 0.58% 하락세, 그래도 36만 원 선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7만 3천 원대.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도 빠집니다.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6만 9천 원대 이탈되고 6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9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0.83% 하락세, 그리고 파라다이스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18,45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아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웹젠입니다. 동사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뮤가 주요 IP로 뮤 온라인, R2, 뮤 레전드 등이 동사의 게임으로 글로벌 퍼블리싱과 IP 제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 업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중국 게임 시장은 2위 미국과 3위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역시 중국의 게임 성장 시기였던 동사의 경우에도 2014년 6월 뮤 온라인의 웹게임 버전 대천사지검을 중국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게임 순위 1위에 올라 지적 재산권을 통한 수익으로 월 매출 160억 원을 달성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당시 2015년 동사의 주가는 45,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사드 갈등으로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의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은 대만, 인도, 동남아, 북미, 유럽 등 다른 국가로 진출하게 되면서 대부분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는 동사를 포함하여 2015년 이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도 중국의 문화 사업을 키우기 위해 외적 판호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는 중국 판호 발급이 중단된 뒤에도 계속해서 중국 문을 두드린 결과 판호 발급이 재개되면서 동사의 중국 판호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기존 뮤 기적각성과 뮤 오리진2의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 둔화가 예상되었었는데요. 영업이익은 1분기 92억, 2분기 93억 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사의 IP인 뮤를 활용한 신규 게임인 정영성전이 출시되었고 이후 중국 웹스토어 매출 순위가 탑 10에 진입하게 되면서 3분기 이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민기적, 2018년 뮤 기적각성에 이어 지난 6월 말 출시한 정령성전이 중국 앱스토어 매출 상위권으로 기록하면서 실적 회복과 주가 상승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출시한 웹게임 암흑대천사도 양호한 성과를 거두며 3분기 이후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을 되고 있습니다. 차트와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게임 시장 호황기였던 2015년 기점으로 해서 45,500원에서 중국 사드 여파와 중국의 판호 제한으로 최근 저점인 12,850원까지 약 71%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동사의 주가는 18,500원까지 상승을 하며 추세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수급 역시 동사의 경우 하루 기준 외인 기간이 8만 주 정도의 수급이 유입이 되어준다면 많은 수급이 유입되었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2일 외인 기간 24만 주 정도가 수급이 유입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중국 판호 발급과 신작 게임 출시로 인한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꾸준히 수급이 유입되어 준다면 22,500원까지 상승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 4분기 실적 증가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최근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모아가는 가격대를 14,6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동사는 제습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팬히터, 에어워셔 등의 친환경 생활가전 제품과 냉장고, 에어컨 열 교환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공기청정기가 실적 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해 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환경 가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제습기 중심에서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로 다각화되며 실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봄, 겨울, 제습기는 여름,
건조기는 상시 매출 발생으로 실적의 계절 변동성 감소 중에 있는데요. 따라서 동사는 이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1% 증가한 1,318억 원을 기록을 하였으며 1분기 영업이익은 267% 증가한 331억 원의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마진이 좋은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호조를 보인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매출액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한 차례 상향 조정을 하였는데요. 예상 매출은 4,033억 원, 영업이익은 501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미 2분기만의 영업이익은 432억을 달성을 하였으며 현재 추세라면 상향 조정한 이 시장 추정치에도 부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분야에서도 선도 업체지만 제습기 분야에서도 국내 선도 업체로 올해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3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였으며 최근엔 코스트코,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와 관계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공기청정기는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4위까지 상승을 하며 매출은 전년 대비 31%를 증가를 하였으며 단기 순이익은 200%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미국 법인 역시 매출의 90% 이상이 공기청정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환경 오염에 따른 동사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역시 주력 제품은 공기청정기로 일반형인 동사의 제로 모델이 299유로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유럽 현지 업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영국의 코스트코에서 지난해 동사의 공기청정기가 전년 대비 75% 성장을 했고 독일 아마존, 네덜란드 BCC 등의 입점이 확장되고 있어 미 진출 국가에 대한 시장 개척도 지속 추진되어 동사의 해외 성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이미 동사의 주가는 올해 3월 창립 이래 최고가인 35,500원을 기점으로 최근 저점인 16,500원까지 하락을 하였으며 최근에 이제 반등에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까지의 432억 원을 고려해서라도 현재 주가인 22,000원 부근은 저평가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4분기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환기가 어려워지는 11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최근 계절적 요인인 미세먼지 이슈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동사의 주가는 더욱 상승해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8,2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며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16,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오공입니다. 오공은 이제 1962년 설립이 되어서 2000년도 8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오래된 장수 기업으로 이제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접착제 및 기타 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접착제 및 관련품이 동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공이 영위하는 제품들만으로 구성된 접착제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 규모로 오공의 점유율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0여 개의 경쟁 업체들이 있는 시장 구조를 고려할 시 점유율이 가장 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공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18년도 이제 약간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국면을 맞았지만 적자가 일어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매출은 안정적으로 내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연 8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로 조금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또한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오프라인 시장의 부진으로 온라인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포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곧 오공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한 현재 DIY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DIY는 이제 Do It Yourself의 약자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조립식 상품을 말하는데요.
최근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성인들 또한 취미생활로 조립 완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조립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또한 50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한 50은 의료용 마스크 또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 황사,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발생 시에 테마성 또한 있는 종목으로서 과거 상승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가능성은 미세먼지로 조금 부각받을 확률이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금씩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평상시에 고도가 높아지면 덩달아 기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이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고도가 높은 곳이 좀 더 따뜻하고 아래쪽이 좀 더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기의 이동을 차단시켜서 지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오염물질 등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미세먼지를 심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현 시점이 매수 시점의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안 오른다 하더라도 겨울 그리고 내년 봄에 있는 황사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9월 들어서 외인들은 이틀을 제외한 모든 일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최근 기간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더더욱 50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50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토탈소프트입니다. 토탈소프트는 해운, 항만 물류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년 11월 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항만 물류 산업 분야란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출 및 수입을 할 때 항구를 이용하여 실시하게 될 시 전반적인 활동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을 항만 물류 산업이라 하고 이를 토탈 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탈 소프트의 주요 사업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 선박 탑재용 컴퓨터, 선사용 양적 하 시스템,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다목적 터미널 운영 시스템 개발을 영위하고 있고요. 개발한 제품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IT 기업으로서 부산항에서 실시되는 항만 물류 사업은 모두 토탈 소프트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시스템을 인정받아 세계 2대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자사 제품인 케이토스는 컨테이너 운영 시스템으로 동종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2위로 국부상을 하게 되면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80여 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설치 및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에서 항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는 최초로 ISO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독보적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두고 항만 운영 시스템 개발 등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 무역의 세계화의 영향과 항만 물류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동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 이제 지속적이던 조선업종과 연관 산업의 부진은 있었지만 이제 토탈 소프트는 이제 조선업 불황을 뚫고도 지속적인 매출의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토탈 소프트가 진행했던 녹색 인증 때문이었습니다. 녹색 인증은 이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정부에서 이제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녹색 기술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케이토스가 인정을 받아서 매출에 영향을 끼쳤고 녹색 기술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요. 이제 토탈 소프트뱅크는 특허 출원을 할 때마다 우선 심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1년이 넘는 기간이지만 평균 5개월로 단축이 되면서 해외 영업 활동에 더욱더 가속화가 붙을 예정입니다. 현재 주가 또한 긍정적인 반응 확률이 높고요. 현재 조정 후 지속적인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제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6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HLB입니다. 현재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있었던 이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유럽 종양 확해를 빛낸 최고의 논문이라고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HLB뿐만이 아니라 HLB 파워도 현재 6%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8%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조금 이 호재가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HL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약 개발 및 임상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위약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에 라보세라닙이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종목 헬릭스미스 그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HLB가 급락이 나왔을 때 외인들이 7월 1일에 대량 매수를 한 종목이 HLB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0% 급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와서 조금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79,000원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금일 이제 ESMO 즉 유럽 종양 학회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외인들이 매도가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매도 현상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7월 30일 저점이 21,800원에서 현재 구간으로 약 300% 이상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구간과 사실 이제 이평선과의 이격도 이제 상당히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인데요. SK하이닉스의 국산 액체 불화수소 공정 투입 소식에 현재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8월에 10,000원 정도 터치를 했다가 좀 하락세를 이어오다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 셈인데요. 백은환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램 테크놀로지 이제 기업을 한번 보게 되면 2001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반도체용 식각액, 방리액 및 기타 IT 분야 화학 소재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된 부분이 바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중 액체 불화수소, 불산액이라고도 합니다. 램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이 불산액을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가 10월부터 일부 공정에 투입을 시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램 테크놀로지는 이제 전번 국내 여러 반도체 대기업들이 소재 부품 국산화 선언을 하면서 아까 이제 8월경에 이제 10,0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현 시점 다시 상승폭을 가져가는 모습인데 지금 장 상황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수급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고점 10,000원 부근에서 꽤나 이제 많으신 분들이 조금 잡고 있지 않나, 물려 계시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전 공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공정에만 들어가다 보니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은 조금 부담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측의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측 위원입니다. 네, 9월 5일에 위원님께서 DB하이텍을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 패턴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DB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라는 거죠. 앞으로 국내에 그 삼성전자,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5G에서의 그 자율주행체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좀 전문 업체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이 좀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사물 인터넷 등 다품종 소량 위주의 그 8인치 파운드리 업황이 좀 호조가 좀 생기면서
2분기에 그 가동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어떤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3분기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9월 18일에 한 번 매도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한번 여러분께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인디에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난 2일이었죠. 좀 급등을 좀 보이면서 좀 약간의 그 눌림목을 좀 탈피하는 그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인디에프 같은 글로벌 세아그룹 계열 회사의 의료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여성복으로서는 조이너스, 그 다음에 꼼파니아, 그리고 신사복으로서는 트루젠, 캐주얼에드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내일이죠. 10월 5일에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상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북미 간의 대화로 해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개성공단에 현재 입주를 해가지고 과거 입주해서 좀 중단이 되었지만은 그 전에 중단되기 전에는 48개의 라인의 그 대형 공장을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또 남북 간의 또 대화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뭐 남북 경협 중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공장에 대한 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개발의 재개 이런 부분이 이어졌을 때 인디에프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대선이 만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북미 간의 회담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좀 도출이 돼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북한 경협주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디에프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네요. 2029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좀 등락이 있습니다. 2030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9시 15분경에는 36포인트까지 고점을 올려냈다가 거의 7포인트가 빠지면서 2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하락세 지속되고 있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합니다. 기관은 100억 원 조금 넘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개인은 300억 원 넘게 매수해주지만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상승 전환이 된 종목들이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0.6%의 상승세 4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5%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최근 좀 8만 원 선이 깨졌는데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79,9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28,000원대.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32%의 강보합권 157,500원에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현대모비스가 오늘 2% 넘게 급락을 합니다. 최근 3거래일 사이에 이 공매도가 10만 주 이상이 쏟아졌습니다. 24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오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17만 2천 원대 거래되는데 그래도 7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순위 변동 있습니다. 일단 LG화학이 9위권까지 빠졌고 8위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왔습니다. 1% 이상 급등하면서 32만 원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30만 원대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2주 만에 2만 원 이상 올려냅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오늘 1% 이상 상승하지만 30만 원대 초반이고 9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이상 하락을 하는데요. 이제 130만 원대 깨지고 127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쿼리 골든만 이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측에서 크게 팔고 있지만 반대로 UBS 그리고 골드만 JP 모건 측에서 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약보합권 62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은 626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4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22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저점 찍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기관이 130억 원가량, 그리고 외국인은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300억 원 넘게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은 HLB가 다합니다. 13%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79,3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최근 임상 3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하고 CJ ENM 오늘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리포트 여러 나왔습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6만 원대마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W가 현재 1% 이상 하락을 하면서요. 71,1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죠.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 하락세입니다. RF, HIC, 유비코스 홀딩스, 서진 시스템까지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 가깝게 하락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급등했던 만큼 오늘 좀 조정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가 최근 좀 급등 나왔던 만큼 빠집니다. 2% 이상 하락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 여러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젤은 1% 가깝게 하락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6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SK 머트리얼즈 약보합권 그리고 파라다이스 10위권 지켜냅니다. 0.8% 하락세 18,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1,200원대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반도체 부품주인 그 웰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주로 생산하는 것이 이제 에칭 공정,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거죠.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 실리콘하고 쿼츠, 세라믹 부품을 제조해서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런 실리콘이나 쿼츠 부분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실리콘을 이 회사가 이제 주력 상품을 하고 있죠. 5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쿼츠와 관련된 게 32.8%, 세라믹이 한 12.4%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회사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동안의 정체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회복되면서 작년에 이제 1,000억대 이제 매출을 돌파했는데, 여기에는 도시바라든가 인텔 이런 메모리 업체들의 호조 이런 것도 하나의 성장에 가속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만 해도 이제 영업이 이제 200억대를 진입하는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 200억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금년에도 이제 이어지면서 매출액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한 238억 정도 예상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8.2%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회장 이 웰덱스는 선전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들어갖고 장세가 이제 조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실적과 관련된 거, 그리고 충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니면은 좀 약간 이제 피해야 되는 이런 양상, 그리고 좀 쉬어갈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한 종목을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갖고 이제 주식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웰덱스도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멈추면은 그 가격대가 바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점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전일 미국 증시 살펴보고 바로 국내 증시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9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47.8로 발표를 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52.6을 기록하면서 2016년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구매자 관리 지수가 계속적으로 낮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금리 인하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해서 상업 업황이 좋은 기업과 그리고 그중 가장 최근에 저평가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역시나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0.2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9%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증시를 한 번에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들 그리고 업황이 좋은 기업들 위주의 베팅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공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뭐 큰 건의 그런 공시는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내용들만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지금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좋습니다. 약 930억 원 규모고요. 계약 금액은 30억 원, 그리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3.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좀 살펴볼 섹터 있을까요? 네, 오늘 장 초반과 조금 양상이 바뀌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인데요. 장 초반에는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이 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은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실적이 아니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빠른 대응이 좀 어려우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즉 중장기 베팅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회피를 하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요, 자본 대비해서 또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기업들도 주주들의 가치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소통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기업들 중에 상당히 기술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서서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한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원픽 관심주도요.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바로 설명드려볼게요. 자, 종목 이름은요. GRT입니다. 자, GRT 같은 경우는요.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업이지만 2016년도에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자, 포장 필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광학보호 필름, 광학 접착 필름, 그리고 자동차용 윈도우 필름과 같은 다양한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필름의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급성장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 텐데요. 일단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GRT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화웨이와 같은 기업과 더불어서 중국 대표 IT 기업인 하이얼, 중국 최대 식품 기업인康스푸나든지 폭스콘과 같은 대형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통한 실적 안정성도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전방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반도체라든지 연성 회로기판, 그리고 전기차, 상업 인터넷,
스마트 가전제품과 같은 미래 중점 육성 산업이 GRT의 주요 수요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방 산업을 주요 수요처로 갖고 있는 만큼 전방 산업 성장에 따른 동반 실적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캐파 증설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016년도 상장한 이후에 제2공장을 완공을 했는데요. 2018년도 중국 강소성 연능항시 경제기술개발부의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사 기간은 2019년도 6월부터 2020년도 5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규모가 약 8만 평이고요. 계약 금액은 약 1,220억 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1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육박을 하고 있고요. 2공장 가동률이 70%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공장 건설 시점이 굉장히 적기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공장 3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캐파 증설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세 번째 GRT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장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신사업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연성 동박 적층판이라든지 또는 MLCC용 이형 필름 또는 OLED용 광학 필름, 레이저 TV 스크린 필름, 그리고 인테리어 필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제3공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자, 성장성이 높은 4차 산업 핵심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과 그리고 양산 시스템을 조기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 소재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 또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GRT 같은 경우는요, 중국 증시에 상장된 경쟁업체이겠죠. 경쟁업체인 필름 소재 경쟁사업의 비교 시에 매출 기준 10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익률 기준으로는 5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요.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공장에서 주력 제품인 광학 접착 필름과 그리고 윈도우 필름 같은 경우는요, 각각 매출이 33% 그리고 무려 97%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정밀 코팅 첨단 소재 분야에서요,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으로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실질적인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연도별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분기별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1분기 실적과 2분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중국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요, 최근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지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GRT 같은 경우는 앞서 재무 대표로 보셨다시피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지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PBR은 지금 0.23배에서 움직여지고 있고요. PER 같은 경우도 2.22 수준으로 지금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 대비해서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고요. 상승 모멘텀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들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하지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GRT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가장 관심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RT뿐만 아니라 지금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된 종목들이죠.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롯데라든지 홍성그룹 등등등 중국 기업들 중에 실적에도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GRT를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하나하나 이제 서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유의 있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이었습니다.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